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백양산 테마 인도 숲테라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벤치도 만들어져 있고 군데군데 하여튼 뭐 벤치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멋진 풍경들 또 신선한 풍경들 뭐 저야 지금 제가 온몸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뭐 어떤 사정으로든 이런 뭐 산행이나 뭐 산책이든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제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편집을 안 하고 웬만하면 그냥 올리는 거죠. 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뭐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도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제 그냥 편집 없이 올리려고 생각했던 이유도 현장감 있는 어떤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죠. 편집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4시간을 찍었는데 뭐 한 20분 정도로 확 줄여버리면 아무런 느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무슨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냥 경치만 쭉 촬영한 거라든가 그런 거일 경우에는 뭐 편집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들이 특히나 요즘에는 쇼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3분 이상 그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제 뭐 편집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의도는 말씀드린 대로 편집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이렇게 그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걷고 뛰고 하니까 이 현장감 직접적으로 한번 좀 더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막 숨이 차서 헥거리는 그런 어떤 소리들 이런 바로 이제 직접 그 현실감이 좀 느껴지는 거니까 것들이니까 뭐 하여튼 그런 의도에서 제가 편집 없이 올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간다면 뭐 근데 일단은 한동안은 그러니까 부산을 한 바퀴 돌고 제가 말씀드린 거제도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저기 강서구도 제가 어제도 그래 강서구를 한번 대충 지도로 거리를 한번 재봤는데 한 바퀴 도는데 한 45km 정도 되겠더라고요. 45km면 이틀치 이틀 정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을숙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 8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을숙도 8km 하고 그 강서구 42km, 43km 뭐 그 정도니까 50km 정도 되니까 딱 이틀 코스로는 딱이죠. 그리고 갈매길 가덕도까지 갔다 오는 것도 2번. 그 제가 생각하니까 오늘까지 가면 7-1 코스 다음 주가 이제 그러니까 7-1 코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7-2를 갈 건지 아니면 6-4를 역으로 해서 국포까지 갈 건지 그거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주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그 회동 수원지로 가가지고 8-8 코스 8코스가 1, 2 두 개 합치면 또 한 20km 정도 됐나? 그럼 9코스도 마찬가지죠. 그 기장군청까지.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8코스 하루, 9코스 하루, 그럼 또 2번. 그 다음에 1코스. 1코스가 기장 무슨 해수욕장인가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것도 송정까지가 하루 코스였나?
그리고 송정에서 쭉 와가지고 5, 6도, 그 다음에 5, 6도에서 다시 그 코스가 3코스, 5, 6도서부터 저령 해안산책로 입구까지 그게 3코스인가? 3코스, 4코스, 5코스 맞네요. 3코스. 그러니까 1, 2, 3코스가 코스별로 하루씩이었나? 한 번씩이었나? 그럼 예를 들면 8, 9, 1, 2, 3, 뭐 4, 6은 다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8, 9, 1, 2, 3 5번. 근데 거리가 아마 1, 2, 3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나씩이 그러네. 또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보세요. 이 지금 이리 올라가야 되는데 또 이리 갈 뻔했죠. 건강약수도 3.5km.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집중을 안 하니까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 아무튼 1, 2, 3까지는 아마 한 4번 정도? 그러면 6번, 한 달 반, 6주, 그 다음에 5코스, 8주, 2번이니까 8주. 다음 주 9, 강서구 10, 11, 열 한 번이면 2달 반, 2달 반. 그러면 지금 6월, 7월, 8월, 8월 말, 9월 초까지 부산 일단 한 바퀴는 뭐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 뭐 딱 일주일 만에 딱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백양산 인도 맨발길 조성사 황토길이 그냥 맨발로 아주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관악산 가면 관악산에도 정확하게 어디쯤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맨발로 걸을 수 있게 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야 인왕산? 북악산인지 인왕산인지 정확히 거기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맨발로 걸으면 이 땅하고 직접 이 발바닥이 몸이 닿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땅의 기운을 정말 온전히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제 기억에 아마 거기는 뭐 따로 맨발을 걸으라고 만들어진 건 아닌데 잠깐 앉아서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뭔 얘기 하다가 말았죠. 이거 기억이 안 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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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수건으로 땀을 계속 닦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물 마시기 전에 입술을 한번 핥아 봤더니 물론 지난주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좀 짜네요. 참. 아까 제가 처음에 아마 그 회사 서울에서 사표 내고 내려가서 얘기했는데 그게 중간에 또 이 말씀을 하다가 제가 뭔 주제로 얘기를 했는지 뭐 까먹어가지고 중단했죠. 근데 그거였네요. 그게 4월달에 그만두고 이제 5월달에 5월 10일날 집에서 이제 아마 출발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아마 회사 그만두고 서울에서 정리하고 마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열흘 정도 집에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아버지가 아마 꼴 보기 싫었나봐요. 속으로 뭐 저런 게 자식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열흘 동안 그냥 뭐 오랜만에 이제 한 4년 만에 이제 또 내려왔으니까 조금 뭐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하고 지인들 좀 만나고 그렇게 이제 열흘을 보내고 5월 10일 날 배낭 짊어지고 집을 나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꼴 보기 싫었나봐요. 뭐 충분히 지금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죠. 그렇게 집을 나서가지고 제가 그때 한 6개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어차피 지도를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지금은 그 이후로 국립공원이 3개인가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2007년까지만 해도 20개였나? 20개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 이후에 이제 무등산, 태백산, 또 어디야? 한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잘 모르겠고, 하여튼. 3개 정도가 더 늘었는데, 아무튼, 그 이제, 우리나라 전 국립공원을, 대부분은 산이죠. 뭐, 한려의 해상, 다도의 해상, 변산반도, 그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저 위에, 그니까, 서산하고 그쪽에 빼면, 나머지는 다 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20개의 국립공원을 경유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를 돌자였죠. 그래, 이제 제가 지도를 펼쳐놓고 제법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보니까 마산에서 출발해서 뭐 통영, 거제, 다시 통영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고성, 뭐 진주, 하동, 지리산 넘고 그 다음에 쭉 또 가서 가야산 넘고 또 쭉 가서 뭐 경주, 포항 올라가서 쭉 따라 올라서 영덕까지 갔다가 청송으로 주황산으로 해서 다시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충북 쪽으로 올라가서 치악산, 강원도 치악산, 아니죠 그 월악산 먼저죠. 월악산 먼저 월악산 오르고 그다음 제천으로 해가지고 원주로 올라가서 치악산, 그리고 다시 뭐 쭉 올라가서 속초로 가가지고 양양 속초로 가가지고 여기가 맞나? 맞네요. 그리고 어딥니까? 설악산, 그리고 주 통일전망대 고성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때 제가 제일 그 민통선 제일 위에 있는 마을이 명파리죠. 명파리. 그래, 명파리까지 가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는 이제 민통선이기 때문에 걸어서는 못 갑니다. 바로 그 앞에 이제 초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차량으로만, 그러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그 통일전망대까지 차량으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 바로 그 뭡니까 그 민통선 바로 코앞에서 민박을 하면서 제가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민박 사장님이 어차피 그쪽 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를 아침에 태우고 그 바로 앞에 초소로 가더라고요. 그 사정 얘기를 하고 그 민통선 뭡니까 그 제일 앞에 통제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차 타고 들어가 가지고 저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갔다 오라고. 그래서 걸어서 들어갔다가 내려왔죠. 그래 하여튼 그 통일전망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뭐 춘천으로 해서 서울, 그리고 서울에서 뭐 북한산, 어차피 북한산 국립공원, 서울에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쉬었어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회사 그만두고 둔지도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뭐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쉬다가 다시 이제 서해 쪽으로 이제 내려왔죠. 그 쭉 내려와서 이제 서해선을 타고 내려와서 안면도도 갔다가 또 내려와서 변산, 그리고 그래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변산 쪽에 보면 곰수항이라고 거기가 젓갈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뭐 그 근처에서 제가 그래 점심을 한 끼 먹는데 젓갈 정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젓갈이 한 15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 반찬 없이. 아마 맞을 거예요. 오래돼서 뭐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걸로는 젓갈 정식 해가지고 젓갈만 한 15가지 정도? 근데 저도 뭐 어려서부터 젓갈을 많이 먹었어요. 말씀드렸듯이 뭐 아버지도 그제,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고 어차피 조상대대로 그냥 그제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또 통영. 그러니까 뭐 해산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거는 저는 솔직히 어려서 다 먹었어요. 뭐 젓갈도 보면 별 희한한 젓갈들도 많았습니다. 요즘에야 뭐 그 사다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어린 때 뭐 그 생선 아가미로만 가지고 만드는 아가미 뭐 그리고 무슨 아무튼 별의별 젓갈을 웬만한 거 다 먹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변산 넘어서 또 거기 이제 아니죠, 그 전에 이제 저기 대전에 계룡산 그리고 이제 또 대전에 이제 고모님이 계시니까 그 고모님이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92세였죠. 그때 이제 아무튼 그때는 그래도 뭐 아직은 거의 20년 정도 전이니까 뭐 정정할 때였죠. 그게 또 기룡산 넘어서 그 대전 갈마동에 계셨거든요. 갈마동 그 부모님 댁에서 또 한 2, 3일 정도 귀국했나. 그리고 이제 다시 길을 나서서 금산, 그 다음에 이제 전주 뭐 쭉 내려오면서 그 정읍, 그게 내장산이죠. 내장산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지고 내장산 다음에 변산이가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쭉 내려와가지고 광주로 해서 목포로 해서 목포까지 가가지고 그 유달산 바로 밑에가 국도 1, 2호선 분기점, 분기점이 아니고 시점이죠, 시점. 거기에 보면 유달산 바로 밑에 보면 국도 1, 2호선 시점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따라서 아마 한 2, 3km 나오나? 2, 3km 정도 나오면 이제 분기하죠. 1호선, 2호선. 1호선은 서울을 향해서, 2호선은 부산을 향해서. 그걸 따라서 이제 뭐 영광, 뭐 당진, 뭐 월악산이 아니고 월출산, 그리고 뭐 진도 갔다가 진도가 먼저인가? 진도 갔다가 월출산, 그리고 고흥에서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넘어갔죠. 제주도 들어간 입도일이 아마 10월 14일인가 15일인가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선 지 이제 5개월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죠. 5월 10일 날 집에서 나섰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제주도 해안도로 따라서 또 한 바퀴 돌았죠. 그게 2주 걸렸어요, 2주.
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말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말고기를. 그때 보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식당에서 보면, 뭐, 돼지 잡는 날, 아니면 뭐, 소 잡는 날, 뭐 이런 게 있듯이, 거기도 가니까 그, 말고기 요리하는 식당에서 보니까, 뭐, 금요일은 뭐, 말 잡는 날인가? 뭐, 그렇게, 그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 그때, 뭐, 코스 요리다 해가지고, 한 번 먹었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소고기하고 뭐 비슷하죠. 뭐, 육회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근데 괜찮았어요. 어, 생각보다 뭐 그렇게 질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되고, 아무튼 괜찮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주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용도암 갔다가, 용도암 앞에 큰, 그, 뭡니까? 찜질방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게 3층인가 딱 올라가니까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이제 그 뻥 뚫린 이제 제주 앞바다. 아무것도 없죠. 그 막힌 거 없이. 그리고 이제 다음 날부터 또 제주 해안도로를 따라서 이제 한 바퀴를 돌았죠. 그래, 이제 한 바퀴 돌고 저기 거의 한 90% 정도 도는 지점에서 이제 또 한라산을 올라야 되니까 한라산 오르고, 한라산 올랐던 날이 아마 10월 한 7, 8일 정도? 8일? 9일? 아마 그 정도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하루 쉬고 다음 날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려와가지고 내려와서 일단 제가 기억에 분명한 거는 제주항에서 그 당시에 페리오가 이름이 뭐였냐면 코지 아일랜드였습니다. 부산에서 부산하고 제주를 왕래하던 그 페리오였는데, 코지 아일랜드호를 저녁 그 배가 저녁 8시인가 9시인가에 제주항에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부산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마 새벽 한 5시 6시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 아무튼 뭐 새카만 밤이다 보니까 뭐 바다 구경은 뭐 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커머니까. 그렇게 됐든 다시 이제 코지 아일랜드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죠. 지금 제가 있는 그쪽. 그게 아마 10월 31일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포항 가가지고 선플라워 타고 그 울릉도로 들어갔으니까 그게 아마 11월 1일일 겁니다. 그래, 뭐 어쨌든 그런데 제가 듣기에 뭐 그러니까 여행이 끝나고 몇 년 지나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정도 전이죠. 아마 2012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원 빨간펜에서 그 전집 배송일 할 때 같이 일하던 한 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코지 아일랜드에 대해서 내가 아마 언젠가 한번 뭐 물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코지 아일랜드는 없어졌대요. 아니, 그래. 아니, 그 배가 어디 갔는데 하니까. 그분 얘기로는, 뭐,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선주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도박빚 갚느라고 그 배를 갖다가 팔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는 저 확인은 못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이제 코지 아일랜드도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배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 부산에 넘어와서 아마 자갈치에서 저녁 먹고 하룻밤 자고 바로 포항으로 잠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그냥 쭉 길 따라 가라고 되어 있네요. 건강약수도 2km 밑으로 가면 신라대학교. 그래 아무튼 그렇게 가가지고 선플라워하고 맞을 겁니다. 그게 그때 대충 보니까 한 시속 한 60km 정도 속도로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아침 일찍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뭐 코지 아일랜드처럼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이게 뭡니까 튕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절반 정도가 그 막 멀미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뭐 배를 타든 뭘 하든 멀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셔도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술을 좀 과하게 마시거나 하면은 더 이상 안 받아주니까 이제 토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토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필름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토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뭐 건강해서 그런 건지 뭐 그렇게 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멀미 같은 것도 안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뭐 몸이 건강 이제 50대 중반인데 몸이 건강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뻘뻘거리면서 잘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도동항이죠. 도동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도 일단 물렁도는 물가가 비쌌어요. 뭐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은 해야죠. 왜냐면은 모든 물자를 배로 실어 와야 되니까 그 인건비 뭐 운송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니까 뭐 좀 비싼 거는 당연히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비쌌어요. 뭐 그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또 이제 그날은 밥 먹고 쉬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뭡니까 해안도로로 따라서 근데 이제 제주도 해안도로하고는 다른 게 제주도는 바로 뭡니까 바다하고 바로 접해가지고 막 좀 위험해 보이고 이런 그런 없죠. 뭐 거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그 해안도로 따라가다 보면 위태위태한 곳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낙석도 제법 빈번하게 낙석 사고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리고 바로 옆으로 그러니까 이 워낙 뭡니까 좀 멀리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하니까 그 해안도로 가다가 뭐 바람이 좀 세차게 불거나 하면 그 파도가 그 테트라포트나 이 때리는 소리가 좀 한편으로 보면 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거나 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낙석도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돌도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도 날 가능성도 있고 그 작년인가 한번 저 어딥니까 그 코끼리바위인가 있는 그쪽에서 사고 한번 났지 않습니까? 무너져가지고 그래 이제 어쨌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갔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은 아마 그 일주도로가 해안도로가 완전히 연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한 바퀴. 그런데 제가 2007년도 그때만 해도 제가 쭉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갔는데 끊겼어요. 어디서 끊겼냐면은 선목마을이었죠. 선목마을. 그 갔더니 선목마을인데 뭐 배 그냥 거의 버려진 배 한두 척 보이고, 그러니까 딱 봐도 이 구간은 다리든 교각으로든 뭘로든 이게 좀 연결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느낌이 들었던 게, 좀 무시무시하게 막 파도도 치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한 20년 지난 지금에서는 아마 그거를 연결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울릉도 지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뭐 일주도로가 완전히 연결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일주도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선목마을에서 끊어졌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이제 선목마을에서 저쪽을 보면 하여튼 그래 이거는 공사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다, 만약에 공사를 하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이제 돌아서 나왔죠. 그래가지고 어딥니까 거기 나리분지 쪽으로 갔죠. 나리분지. 그리고 다시 나리분지에서 하룻밤 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게 이제 3일이죠. 3일 성인봉에 올랐다가 사진 한 컷 찍고 그거 내려와서 독도 갔다가 근데 이제 접안은 못하고 바람이 불어서 접안은 못하고 그냥 선회했습니다. 한 바퀴 독도 한 바퀴 선회하고 다시 돌아와서 사일 잠깐만, 그러면 안 맞는데 내가 11월 5일날 마산집에 도착했고 그 전날은 용원에서 잤고 그러면 안 맞는데, 그러면 11월 1일날 간 게 아니고 30일날 갔나? 10월 30일날? 아니 뭐 일단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다시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용원에 도착을 했죠. 그게 이제 11월 그 날짜는 확실히 11월 4일 저녁에 용원에 도착해서 용원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11월 5일날 용원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진해 거쳐서 마산집에 도착을 했죠. 근데 도착하는 날에도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하니까 역시나 막 꼴보기 싫었는지 대전에, 그냥 아버지한테는 누나죠. 대전에 갔다고 고모님 댁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단 정확하게 따지니까 180일이었습니다. 180일. 5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지도 펼쳐놓고 쭉 계산했던 그게 거의 맞아 떨어졌던 거죠. 6개월 정도. 그때 그래 아마 전체 그런 거리는 아마 3,500km 정도? 3,500km 정도?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게 예전에 자료는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글루스라는 블로그 전문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글 올릴 때 뭡니까?
친구들이 많았죠. 많았는데 한 2015년쯤인가 14년쯤인가 13년쯤인가 아무튼 그때쯤에 이글루스하고 한번 제가 한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 위반이다 해가지고 접속이 안 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법 싸웠어요. 싸웠는데 뭐 그런 곳하고 뭐 개인이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뭐 그냥 뭐 자기들이 그냥 규정 위반이다 뭐 이래 버리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 에이씨 해가지고 그냥 이글루스는 그냥 그때부터 담을 쌓았는데 제가 만약에 그 이후로 이글루스는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제가 그 180일 동안의 기록을 다 올려놨었거든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한 7, 8년 2022년인가 제가 했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한참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글루스는 잊어버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좀 글을 좀 쓰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글루스가 뭐 폐쇄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신경 안 쓰다가 그때가 2022년 말쯤이었던가?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예전에 KBS에서 했던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게 내용이 이제 보통 이제 뭐 무슨 울릉도에 어떤 가가지고 좀 촬영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였죠. 그걸 보다가 갑자기 그때 유행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글루스를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7년 8년 정도 만에 처음 들어갔을 거예요. 이글루스.com으로 들어갔더니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공지가 하나 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이글루스를 몇월 며칠부로 폐쇄했고 언제까지 요청을 하면 자료는 다 백업 받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마 백업 요청 가능 기한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어이씨 해가지고 바로 이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일단 자료는 다 받아놨습니다. 백업을. 그래서 이거를 한때 잠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옮긴다 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옮겨놨나? 옮기다가 그것도 귀찮고 해가지고 또 일단 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아무튼 그때 그 생각을 못했으면 이글루스에 한번 접속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그 자료 다 날라갔죠. 아무튼 하늘이 도운 거죠. 하늘이 자료는 다 살렸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촬영한 지 40분이 넘게 지났네. 아무튼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